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많이 졸릴 거예요. 졸리면 주무세요. 아셨죠? 네. 괜히 저 째려보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특강할 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특강할 때 보면 보통 보강은 뭐 이번 11월, 12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짧아서 오늘 지금 이틀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틀 과정을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보강은 뭐 보통 오전 한 타임만 이렇게 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은데, 특강은 저녁까지 보통 한 7시, 8시까지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심 먹고 나면은 거의 1시간 동안은 째려봐요. 본인은 안 자겠다고 막 눈에 힘주고 막 하면서 인상 팍팍 쓰고 하는데 막 흰자 보이고 막 이러면 불편해요. 그냥 편안하게 엎드려서 주무세요. 뒤로 자빠지지 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부터 해서 우리 소득세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중에서 5가지 세금 중에서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6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도 전부 다 소득세에서 나옵니다. 보통 계산 문제가 1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올해 2문제씩 나왔어요. 전부 다 소득세 문제예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따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노트 112페이지. 교재는 조금 이따가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강의 노트 먼저 볼게요. 자, 1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소득세 개요가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소득세는 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2가지 세금이 있다 그랬죠?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을 법인소득세라고 하는데 소득자를 빼고 법인세라고 하고,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을 개인소득세라고 하는데 개인자 빼고 뭐라 그래요?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한해서 내는 세금이다? 개인 소득에 한해서 내는 세금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개개인마다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걸 다 과세할 수 없어서 현행 총 8개의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자 그래서 정해놨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총 8개의 소득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려면 여기에 없는 소득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5개 소득은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이 세금에 대해서 내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곳은 여러 군데예요. A라는 학원에서 돈을 벌고 B라는 학원에서도 돈을 벌고 뭐 C라는 사업장에서도 돈을 벌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에 들어와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돈을 벌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다 묶어서 계산하세요. 그래서 무슨 소득세라 그래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는 각각 퇴직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8개인데 소득세의 종류는 3개입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말하고 양도소득세라는 말하고 별개가 아니라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3가지 종류로 해서 내는데 원칙은 무슨 과세하도록 돼 있느냐?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다. 즉 여러 개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과세하도록 돼 있다. 단 딱 2개. 퇴직하고 양도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늘 시험제 나오는 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 퇴직하고 양도를 우리가 구분해서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구분해서 계산하느냐면 오전에 우리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즉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산한다 그랬죠.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다 1년치 소득이에요. 근데 문제는 퇴직하고 양도는 1년치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발생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 금액이 커요, 적어요? 커요. 이걸 발생하는 해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하고 섞어버리게 되면은 최고세율이 붙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일반 시냇물이라면 이건 저수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수지물. 그러니까 시냇물은 매년 흘러가는 양은 다르지만 비슷하죠. 그죠? 유리한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수지물을 딱 터버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일반 소득하고 섞지 마. 따로 계산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0년 근로를 한 다음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받는 퇴직금은 한꺼번에 받지만 그건 1년치예요, 10년치예요? 10년치예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을 해야죠. 5년 보유한 후에 팔았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 소득은요. 5년치 소득인 거죠? 1년치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소득세는 총 몇 개로 나눠진다? 3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세 방식은 2가지 과세 방식이 있다.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데 퇴직하고 양도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을 무슨 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배울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뭘 배울 거냐?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의 종류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를 해서 돈을 벌거나 또 하나는요. 양도를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어요. 이 2가지 말고는 없죠? 부동산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랬을 때 임대를 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돈 버느냐?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하고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요. 반대로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아니하고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취득을 해서 임대하다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산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대부는 종합소득세를, 양도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요 임대 중에서 양도 중에서 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뭐 사업한다. 그게 어떤 경우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 반복적일 때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너 요즘 그런 사업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는 월세를 가끔 띄엄띄엄 받아요? 매달 받아요? 매달 받죠? 반복적이죠? 그래서 이건 사업자 등록을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양도는 꾸준합니까? 비반복적입니까?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이건 사업으로 안 봐요. 근데 이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건설업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신축 판매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동산 자체가 상품인 거죠. 부동산을 개발을 해서 계속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본업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를 했으면 이건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본다? 사업으로 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원칙은 무슨 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양도했다라고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건설업자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게 본업이신 분들이다. 사업인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을 팔았으면 그때는 뭘로 봐라?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 세금?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개인이 소득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자, 왜 세무서로 가야 돼요? 국세죠? 국세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즉, 뭘 제출하라는 이야기예요?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서 소득이 발생을 했으면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국세니까 세무서로 가는 거죠? 국세니까 세무서에다가 뭐 하는 세금이냐? 신고하는 세금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개인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개인은 한 사람은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누느냐면 소득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우리 땅에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외국에서 번 돈까지 세금을 내느냐. 거주자가 되면 내야 되고 비거주자가 되면 안 냅니다. 세금을. 이것 때문에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다 납세무를 져야 되고 비거주자가 되면 무슨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거주자, 외의자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요? 거주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주자만 찾아내요. 그리고 그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비거주자로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때 거주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라고 합니다. 국내에 뭐가 있을 때? 주소가 있었을 때. 자,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있으신 분들 다 거주자로 빼겠습니다.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요?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운동장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물어봅니다. 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 이쪽으로 빠지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남아요? 그렇죠. 주소가 없는 사람이 남죠. 그렇잖아요. 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다 뺐으니까 주소가 없는 사람이 남죠? 자,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주소가 없으신 분 중에 우리나라에 머문 지 183일 이상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빠지세요 이래요. 네. 그걸 거소라고 하죠. 거소. 자,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뭘 둔 자? 거소를 둔 자를 묶어서 뭐라 그래요?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 그래서 여기서 주소라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물론 주소를 두고 있다 이 말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포함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국내 머물다가 뭐예요? 거소예요. 머문다라는 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머물지 183일. 왜 183일을 주느냐면 1년 365를 2로 나누면 182.5일입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183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느냐면 우리나라에 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활동을 어디서 할까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했으니 대한민국의 생활비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외국에서 벌어들이더라도 당신이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전체에 대해서 다 내는 사람이 누구다? 거주자예요. 아셨어요? 자, 참고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냐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근데 내국인 외국인은 뭘 가지고 구분하는지 아세요? 국적 가지고 구분해요.
국적. 그러니까 네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면서 거주자인 사람, 내국인인데 비거주자인 사람, 외국인인데 거주자인 사람, 외국인인데 비거주자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중요한 건 이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적이냐 아니냐 이런 건 따진다 안 따진다? 전혀 안 따집니다. 국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사실관계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다 내십시오 이야기인 거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 땅에서 벌어들인 것은 내고 가지만 외국 것은 내지 마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 국외 사냥하고 있는 그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활동을 하죠. 우리나라에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우리나라에 안 사니까. 안 냅니다. 비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살아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요. 영국에서 뛰었으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었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도 안 내요. 그 몇백억을 받아도 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국인이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대신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부를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스포츠 뭐 이런 뭐 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거나 뭐 유소년 그 클럽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거주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건 선거권의 문제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권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선거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촌에 살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투표함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날아가잖아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선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세금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진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이상 머물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딱 머문 기간이 183일이 안 돼요. 잘 봐보세요. 그것도 183일이라는 기간은 몇 과세 기간을 가지고 따지느냐면 1과세 기간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중에 183일 이상 국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달에 들어왔어요. 내년 4월 달에 나갑니다. 뭐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합치면은 6개월 넘어요, 안 넘어요? 9, 10, 11, 12, 1, 2, 3, 4, 6개월 넘죠? 예. 그런데 1년치로 따지면 6개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거주자죠. 그런 식으로. 예.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거주자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국내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것까지 다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국내에서 번 돈은 당연히 내야 되지만 외국에서 번 돈까지 우리나라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가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얼마만큼 사업을 하실지 뭐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꽤 크다면 나중에 이 문제로 되게 다툼이 많을 거예요. 나는 거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안 낼 거야.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당신은 거주자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과하면 이제 법원까지 올라가겠죠. 거주자인지 아닌지 그 싸움을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뭐 그냥 우리나라에 살면서 하신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이 됐으면은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 근데 어디에 있는 세무서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가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원에 살고 계시면서 인천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방세면 인천에다가 내야 돼요? 노원에다가 내야 돼요? 당연히 인천에다가 내야죠. 왜?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는 거예요. 인천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 노원에다가 세금을 내면 인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건물 가져가라 그래요. 아니 왜 내 땅에다가 건물 놔두면서 세금은 딴 데 가서 내고 있냐고요. 우리 집에서 밥 먹어놓고 밥값 딴 데 가서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그냥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납세제예요. 하지만 국세는 지역이 의미가 없죠. 국가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니까 지역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금 내기 제일 편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주자라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거주자는 두 사람이 글자가 들어가세요.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거소가 있는 자, 물론 거소기간은 몇일? 183일입니다. 그러면 주소가 있으면 당연히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가 납세지라고요. 그 주소지가. 근데 주소가 없는 거주자래요. 자, 주소가 없는데 거주자가 됐대요. 될 수 있어요? 있죠? 뭐가 있으면? 거소가 있으면. 그래서 주소가 없다면 어디가 납세지? 거소지가 납세진 거예요. 거소지가. 근데 그러면 비거주자는 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니까. 거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머무는 장소는 있겠죠. 근데 그 머무는 장소가 183일이 안 됩니다. 안 되면 거소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소라는 말은 당연히 쓸 수가 없고 거소라는 말도 못 써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놀러 또 일하러. 그러면 일하러 들어온 사람은 사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장이 있으면 어디?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근데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주소나 거소라는 말은 오직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거주자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주소나 거소라는 말은.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관할,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라면 거소지. 왜? 주소가 없는데 거주자가 된다. 이 말은 183일 이상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거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국세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받거나 안내문을 받거나 그랬을 때 어디에서 그런 통지서들이 오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살기는 노원에서 살아요. 그럼 노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는 거지 인천 세무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납세제예요. 하지만은 지방세는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온다 이야기죠. 잘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납세제 문제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눈을 보면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막.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인별. 뭐별로 과세한다?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개인별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말은 자기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라고 해서 합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합산해서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기 것만 계산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부부끼리 같이 사업을 했어요. 부부끼리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공동사업을 해서. 근데 세금은요. 각자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못 냈어. 내가 부부니까 내가 대신 내줄게.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납세무가 없다?
연대 납세물은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공동소유 자산에서, 이것도 올해 시험제 나왔던 내용인데, 공동소유 자산에서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소득세는 누가 내느냐? 각자 낸다고요. 각자. 연대납세물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 상속인이 납세물을 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우리가 사망하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사망하신 분. 그래요.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그래요. 사망하신 분을. 상속받으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가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사망하신 분은 피상속인이니까 그러면 증여한 사람은 피증여인이겠구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냐 원고냐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 정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네. 죽었으니까 뭐 피 흘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이런 게 좀 오글거려서 좀 못하긴 하겠는데, 예. 하여간 안 되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셨죠? 근데 이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이분이 내셔야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분이 내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인이 내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긴 내야 돼요. 문제는 이 소득세를 누가 내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이 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은 두 개의 세금을 내야죠. 사망하신 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고 본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기 소득하고 합산해서 내야 될까요? 구분해서 내야 될까요? 그렇죠. 합산하지 말고 구분해서 내시라고요. 구분해서. 각자 내는 거예요. 각자 원래가. 그래서 자,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 계산한다, 구분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라고요. 그 말은 각자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 구조로 가는 거죠. 단지 각자 내야 되는데 이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내주는 것뿐이에요. 상속인이 누구 돈으로? 그렇죠. 피상속인의 돈으로 대신 내주는 거지 자기 소득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결국 자기 것만 내십시오 이야기죠? 자기 것만 내는 게 원칙. 다만 상속일 때는 사망하신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내주는 것뿐이다.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것뿐이지 절대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신탁재산에서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내느냐? 수익자가 냅니다. 수익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탁 있잖아요. 신탁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맡기는 거예요.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데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위탁자라 그래요. 맡기는 사람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탁자라 그래요.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그러면 수탁자는 이 신탁 재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죠.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수익에 대해서, 이 이익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예요. 누가 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이 사람이 받아가면 얘가 내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이 사람이 지정한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받아가면 이 사람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위탁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자, 즉 이걸 받은 사람이 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래서 신탁계약서를 봤더니 누구누구가 받아가기로 했다. 그래서 봤더니 실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받아갔어요. 그럼 받아간 대로 내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라고 그래요. 다만 그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그냥 귀속되는 곳으로 가자. 왜?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당연히 누가 가져간 걸로 보겠다. 위탁자가 가져간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엔 요 세 개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각자 내라 이 소리예요. 각자 내라. 그러니까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해서 나온 것도 각자, 상속받은 것도 각자. 다만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누가 대신 내주는 것뿐이다.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것뿐이지 구분해서 계산해라. 이 말은 각자 내라는 거죠. 자,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각자 내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수익자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받은 사람이 알아서 각자 내라고요. 그래서 무슨 납세 의무가 없다는 소리예요? 연대서 납부할 의무는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건 내가 낼게. 네 건 네가 내. 우리 함께 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한 더치페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요딴 단어 나오면 다 틀린 문장. 올해 시험 문제에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요 4번은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자, 그러면은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언제냐? 자,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인데, 그러면 이때 그 기간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느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그냥 1년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딱 고정돼 있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딱 두 개만 제외하고. 어떤 경우냐? 사망한 경우와 우리나라를 떠나는 경우만 그 날까지로 가요. 자, 사망하고 출국은, 여기서 출국이라는 말은 여행 가기 위해서 출국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망하고 출국의 공통점.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별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까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1월 1일부터 죽으면 안 되는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이 두 개 말고. 사망 또는 출국 말고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보세요. 가능하면 그게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내가 법률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없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안 그래요? 고민해보시고 뭐 다음 시간까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가져오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나 출국 빼고는 전부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폐업을 했다고 나와요. 폐업을 했으면은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폐업을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아니 그냥 폐업을 했으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사업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폐업을 했다고 쳐요. 사업장은 오늘 사라졌죠? 내가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폐업 이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잡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소득세는 첫 번째,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세금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배울 것이고 임대도 배울 건데, 자, 둘 다 똑같습니다. 양도든 임대든 거주자가 하는 것이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다 납세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과세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리고 거주자가 임대 또는 양도한 것은 그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야 되고, 비거주자가 임대 또는 양도한 게 있다면 사업장 있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됐어요? 두 번째, 임대든 양도든 전부 다 뭐별로 계산합니다. 임별로 계산하니까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든 양도든 전부 다 과세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본으로 하되, 만약에 사망을 하셨으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일까지만 계산을 할 것이고,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해서 출국을 했으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만? 출국일까지로만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라고요. 임대든 양도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입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양도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갑니다.